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 쏙쏙의 고정 패널 김수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네. 오늘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로 시행 10주년, 그러니까 맞죠? 10살을 맞이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그러니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분들께 국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당사자나 가족분이 신청을 하시면 일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등급을 부여받으시고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똑똑해요, 우리 김하나.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별 가정에서 해결하기 힘든 네. 이 노인 요양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도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함께 하는 그런 제도 이런 건데요. 자,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개괄적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제도 속으로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보다 세심하게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오늘의 전문가 실무부서에서 임우락 대리님이 나오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우락 대리입니다. 네,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네. 우리 임우락 대리님께서 인정관리부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인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 네네.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인정관리부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네, 저희 인정관리부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인정조사, 등급 판정, 결과 통보까지 국민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건강보험 공식 팟캐스트 건강이 쏙쏙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제 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제도 전반을 알아봤잖아요. 네. 자, 총론이었죠. 오늘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장기요양보험 이게 그냥 조건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막 해드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임우락 대리님 어떻습니까?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 어른들이 계신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장기요양 수급자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저희 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사 방문, 그다음에 우편, 팩스 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이 현재 살고 계신 곳, 예를 들면 자택이나 자녀들의 집 또는 병원으로 방문하여 심신 상태 및 희망 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인정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접수가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를 우리가 인정조사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총론에서 네. 이 인정조사를 많이 다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랬죠. 기억나시죠? 네, 나요. 네, 이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정이 되면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고 탈락이 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정조사는 등급 판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어르신 상태를 반영한 의사 가족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 기관과 급여 계약을 맺은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시 보내드리는 거죠.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 등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인정조사를 받으려면 신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무나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장기형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65세 이상 노인이면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65세 미만이라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법령에서 21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참고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한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이 자격이 제외된 분들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의사소견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미 나온 이야기고요. 자, 이거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청할 때 의사소견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네.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그 신청의 경우에도 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요. 네.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의사소견서를 꼭 제출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신청서랑 진단서를 냈더라도 이 우리 양식 건강보험공단 양식에 맞는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장기요양 수급자 판정을 하는데 이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되게 꼼꼼하게 이 항목 저 항목 조사를 했는데 왜 꼭 이 의사소견서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의사소견서는 요양 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 판정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사소견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 신청인의 노인성 질병의 여부, 또 급성기 질환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네. 참고로 이 의사소견서는 일반 의사소견서와 치매 진단 보완 서류가 있어서요. 네. 신청인께서 의사소견서 발급을 받으러 가기 전에 그 공단에서는 둘 중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안내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의사소견서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서 막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아까 일반 의사소견서는 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소속된 의사나 한의사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요. 치과의사는 어때요? 치과의사는 발급 못 합니까? 네, 다만 치과의사나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는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의사소견서 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치매 진단 보완 서류의 경우에는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방신경과에 속한 한의사만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치매 전문 교육 이수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인정조사표. 그러니까 별도의 이런 조사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90개 조사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조사를 꼼꼼하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이 신청자의 그 등급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의사소견서도 이제 첨부됐습니다. 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논의를 했는데 등급판정위원회 이게 뭐죠? 네, 등급판정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을 토대로 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등급을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은 의료인, 또 사회복지사,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공무원, 그 밖에 법학이나 장기요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판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시, 군, 구 단위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네. 시, 군, 구마다 하나씩 있군요. 네. 네, 네. 원칙으로 하고 이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장기요양 운영센터당 한 개씩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등급 판정을 하게 되나요? 네, 등급 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 상태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상태에 따른 타인의 도움 정도, 즉 요양 피로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이때 요양 피로도란 노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객관적인 요양 서비스 시간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완전 와상 상태인 분과 경증 치매인 분에게 각각 소요되는
이 수발의 시간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 수발 시간을 이제 저희는 요양 인정 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결국 등급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능 상태 그룹에 따라서는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등급을 부여 못 받은 등급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아예 받지 못하시는 거고, 또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각 등급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등급의 경우 거의 와상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른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수행이 가능하다고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이 5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비교적 1등급보다는 1, 2등급이나 2등급보다는 비교적 적게 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네, 등급 판정 통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있는 장기요양 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결과 서류를 수령하거나 네. 저희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 또는 우편 송부의 방법으로 결과 서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서류로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있는데요. 인정서에는 이 인정받은 장기요양 등급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서류를 가지고 지역의 장기요양 기관과 급여 계약하여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이 좀 다르죠. 제가 생각해도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필요의 정도에 맞도록 이렇게 서비스가 짝이 지어지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장기요양 1, 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3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3에서 5등급 중에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한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또 심신 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설급여, 재가급여 같은 서비스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시청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내용,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네. 차근차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신청할 때부터 시작해서 등급 판정이 나올 때까지 네. 요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극히 일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강론으로 소개해 드린 건데요. 또 다음 방송 또 계속 이어서 김하나가 예고해 드린 대로 네. 서비스의 종류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